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시대의 현실에 맞선 황순원 문학 그 시리즈 첫 번째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험난하고 엄혹합니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활력을 부여할 상식과 교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균형성을 상실한 채 편가르기와 진영 논리만 세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남북으로 동서로 또 이념으로 갈라져서 내 편은 무조건 괜찮고 상대편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투쟁주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새로운 변정법적 활로를 열어나가는 일은 꿈에서조차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시대의 전면에 서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과 권한의 칼을 쥐어준 우리 국민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 현상에서 빵의 영역이라면 이를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본질적 차원, 곧 정신의 영역 가운데 하나가 문학입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확고한 대안이요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를 20세기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황순원에게서 찾아보려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강력한 울분과 저항의식을 보여준 첫 시집 방가, 3.1운동과 관련된 아버지, 4.3 사건을 다룬 비바리, 6.25가 소재로 등장하는 학, 목넘이 마을의 개, 송아지, 너와 나만의 시간, 산, 고개사, 카인의 후예, 나무들 비탈에 서다 등의 작품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란 중에 발표된 소나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인간 본연의 순수성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장편 신들의 주사위에서는 한 지역 사회를 배경으로 가족, 농촌, 공해, 통치 등의 여러 사회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문학마실은 황순원과 시대의 현실의 관계를 검토해 나가는 그 첫 번째 순서로 첫 시집 방가에 나타난 식민지 지식인 청년의 울분과 저항의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황순원은 한국 현대문학에서 순수문학을 일관되게 지향한 대표적인 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평가는 자칫 황순원이 지향한 순수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나머지 그의 문학 속에 전제 혹은 표출되어 있는 항일 저항의식, 민족의식과 그 가치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첫 시집 방가의 시편들에 나타난 그와 같은 의식은 이미 여러 논자가 민족주의적, 반제국주의적 태도로 식민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에 붙인 황찬영은 1919년 3.1운동에 적극 가담해서 18개월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황순원은 아버지의 역사의식을 이어받아 자신의 문학적인 저변을 형성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발표되거나 출간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우리말로 작품을 써온 두 작가는 윤동주와 황순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순원의 문학은 한국 현대문학의 보수적 민족문학론에서 중시하는 순수관념의 다층성, 다양성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황순원의 작품들은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이 만들고 갖고 온 순수문학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집 방가에 수록되어 있는 데뷔작 나의 꿈은 식민지 민중을 억압 탄압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한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시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의 의지와 청년 문사로서의 자의식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문인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의지의 표출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황순원은 과감하게
스스로의 생각과 사상을 시로 표출했던 것입니다. 나의 꿈은 1931년 4월에 발표된 황순원의 공식적인 데뷔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 어젯밤 나의 꿈. 이상한 꿈을 꾸었노라. 세계를 짓밟아 문지른 후 생명의 꽃을 가득히 심고 그 속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노라. 언제고 잊지 못할 이 꿈은 깨져 흩어진 이 내 머릿속에도 굳게 못 박혔도다. 다른 모든 것은 세파에 스쳐 사라져도 나의 이 동경의 꿈만은 길이 존재하나니. 자, 이런 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 꺼진 등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항일 저항의식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시 1933년 수레바퀴에서도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항일 저항의식이 분명하게 표출됩니다. 이 시는 좀 길어서 그 일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1933년의 수레바퀴가 험악한 행진곡을 울린다고 젊은 우리는 마지막 태폐한 노래만 부르다 길가에 쓰러져야 오른가. 이것으로 젊은이의 종막을 내려야 되는가. 아, 가슴 아파라 핏물이 괴는구나. 울고 울어도 슬픔을 다 못 풀 이날의 현상. 그러나 젊은이여, 이 세계의 지침을 똑바로 볼 남아여. 화장터에 솟는 노란 연기를 무서워할 텐가. 오늘 우리의 고통은 보다 더 빛나고 줄기찬 기상을 보일 시련인 것을. 이런 시입니다. 그 외에도 시 우리 안에 돈 독수리에서 시적 화자는 일본 제국주의가 권력의 말로를 보일 것이라는 예언자적 지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 떨어지는 이날의 태양은 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식민지 지식인의 반항을 보여줍니다. 시 2역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아래 억압 고통받는 식민지 민중이 가난에 대하여 슬퍼하지만 말고 항일 저항적 민족적 실천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순원은 동경유학 시절인 1934년에 시집 방가를 출간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시집의 내용이 주로 식민지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민족주의적 반제국주의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시집을 출간한 출판 주체인 동경학생예술자 문예부와 출판사 산문사는 반제국주의와 민족해방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아나키즘의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황순원이 동경에서 이 시집을 출간한 이유는 식민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한 시집을 식민지 조선에서는 출간하기가 어려운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동경에서 시집이 출간되고 귀국하자 평양경찰서에서는 시집 내용의 불온성을 이유로 황순원에게 29일간의 구류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황순원의 식민지 현실 비판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탄압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독립운동으로 평양에서 감옥살이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황씨 부자는 일제의 탄압으로 부자가 함께 고초를 겪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황씨 가문에 대를 이어 애국 충정이 살아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가에서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해방공간, 6.25 농난 시기, 근현대사의 변혁 과정을 지켜본 황순원의 문학은 그가 특정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또 이를 작품화했습니다. 그 창작의 세월이 무려 60년이었으니 서구의 괴테가 한국의 황순원과 같은 경우였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시대의 생애가 모두
작품으로 채워져 있으니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말한 바 지속적 시간, 곧 시간의 질적 흐름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는 그 시대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대 현실에 맞선 황순원 문학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문학마실은 시대 현실에 맞선 황순원 문학 그 첫 번째 시리즈를 말씀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